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까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 조작 정보의 예외로 법령에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위 조작 정보에 풍자와 패러디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. 네. 이걸 보면 사실상 예외 조항의 의미가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는 우려가 드는데 네.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할 때 이 정치 풍자나 패러디 영상, 밈, 풍자적 제목이나 이런 허위 조작 정보랑 이것들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문구 자체가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좀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. 일단은 그 풍자 패러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. 구체적인 허위 조작 정보나 도구 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는 또 정부에서 그런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정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풍자나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사실상 이거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긴 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. 예,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 저 YTN 김태민 기자입니다. 그 가중손해배상 청구 요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여쭤보는데요. 그 먼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요건이 다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만 그 부과대상이 되는데 가중손해배상 청구는 이 불법 정보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이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같은 게 이제 명확해야 청구가 가능한데 예. 요거는 사실 강제 수사나 이런 정도의 그 규명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네. 요것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가중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력 있는 수익형의 어떤 대제사를 규율하기 위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버, 그러니까 수익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수익형 대제자를 타겟으로 해서 다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게 손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소송을 남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의성, 의도성, 목적성, 침입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또 전략적 공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 같은 것들도 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좀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목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정벌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대상으로 해결하겠다.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겠다.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